다들 명절 잘 보낸 거죠? 이렇게 표정들이 다 안 좋은데 약간 쉬다 와가지고 좀 다들 불편한가? 이제 수업을 뭐 어제 물론 토요일 날 수학 수업 했을 거고 어제는 이제 목요일 날 연휴 끝나고 나서 수업을 했을 테니까 저는 좀 적응이 됐을 것 같긴 한데 뭐 영어는 또 이제 적응을 해야죠. 일단 민지 빼고는 다 오셨고 2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방학도 거의 끝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뭐 간단하게 좀 안내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숙박을 학교 가잖아요. 각각 시간은 이제 뭐 10시가 고3이었고 그 다음에 11시가 고2였던 것 같은데 건이가 이제 11시고 다들 시간 맞춰서 잘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학교 시간표라든가 이제 무슨 몇 교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물론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알려줄 수 있지만 이제 뭐 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표라든가 최대한 좀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너한테 이제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는 게 나도 이제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특히 건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고3이 당연히 스노트카 갖다 교재를 쓸 거기 때문에 크게 별로 궁금한 게 없긴 한데 이 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학교 교과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부교재라든가 안 쓰던 걸 쓰는 관계로 그런 것들 좀 잘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이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교과서를 뭘 쓰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과서 당연히 나눠줄 건데 교과서는 어차피 시험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들어가봤자 한과가 하니까 부교재가 뭔지 물론 이제 부교재가 확정이 안 되고 계약한 다음에 나눠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있으면 좀 잘 들어주시면 뭐 이제 공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공지를 하게 되면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만 좀 이제 영어 교과서를 어떻게 한다, 수업을 어떻게 한다 혹시라도 이야기했으면 오케이. 오늘부터 이제 수능 특강을 드디어 시작을 하고요. 일단 이 책이죠, 이 책. 이제 고3들은 다 갖고 있고 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프린트로 진행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갖다 오늘부터 진행할 거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이제 거리는 목차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 들으세요. 목차가 유형편이 있어요. 유형편. 처음 시작이 유형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모의고사 문제의 유형별로 앞에 게이트웨이의 어떤 샘플 문제 하나와 기출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네 가지의 프랙티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이제 하나당 6문항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유형별로 4문항.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하나에다가 프랙티스 4개 갖고 총 5개죠. 근데 이제 이미 기출이 하나가 있으니까 4문항들이 이제 EBS 교재 쓰려고 만든 교재죠. 만든 문제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3강부터 진행하잖아. 1강의 목적, 2강의 심격 이런 것들은 어차피 쓰지도 않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3강부터 진행을 해서 그래서 20강까지 물론 이제 뺄 것도 또 있어요. 3, 4, 5, 6, 7까지 하고요. 8강의 도표, 그 다음에 9강과 10강의 일치불일치의 실용문 이런 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다시 11강부터 시작해서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빈칸, 무관한 문장,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그 다음에 요약 40강까지 그 다음에 19강의 장문 1까지는 해요. 근데 이제 20강의 장문2는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 글이잖아. 그것도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 뭐 번호를 했을 때는 18, 19번 빼고요. 그 다음에 25, 26, 27, 28 빼고요. 도표 실용문, 내용일치. 그 다음에 43, 4, 5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들은 우리가 건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에 이제 소재편이 나오는데 소재편은 이제 뭔가 과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에서도 같은 비슷한 소재끼리 모아놓는데 이 안에는 가끔 어떤 경우에는 뭐 도표가 포함되기도 하고 목적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빼줘. 그러니까 이제 소재로 돼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형별로 의미가 없는 건 좀 빼.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니 테스트라고 실제 모의고사의 그 듣기 빼고 독해 부분 28문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은 23지문 그 지문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고3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유형편이에요. 보통 유형편에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소재편과 미니 테스트 이렇게 보통 이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산 단순 계산했을 때 한 강당 5개가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 게이트웨이는 기출은 내신에 안 나와요. 뒤에 있는 4개만 따졌을 때 20강이면 80지문이잖아요. 4개씩이니까. 근데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강당 몇 번호를 찝어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4면 2, 4번이라든가 짝수번 또는 다음 번에선 1, 3번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지문이 별로 없을 때는 4지문 중에 하나만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30지문, 35지문 그 정도를 갖다가 총 80개 중에서 그 정도를 뽑아가지고 물론 이 중에서는 아까 있던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다 뺀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도 몇 개를 선별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도 이제 우리는 웬만하면 다 다루지만 중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근데 학교에서는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수업을 할 거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만 풀다 보면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 일단 제일 뒤에 답지가 있죠?
그렇죠? 답지 때문에 누가 이제 나한테 채점 해가 되냐 말아야 되느냐 채점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미리 궁금하다면 채점을 해도 되겠지만 내가 답을 불러드려요. 문항수가 뭐 많지 않은데 답 불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깜빡하고 채점을 안 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답지에는 이제 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글 해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EBS의 해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다는 게 그럼 네 해석이 훨씬 더 좋은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굉장히 의역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더라도 이 문장을 갖다가 이쁘게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전체적인 의역 있죠. 그냥 부드러운 해석, 자연스러운 해석. 그러다 보면 이 해석을 봐도 이게 어디를 해석한 건지가 여러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전적인 해석은 구조 파악을 해가면서 앞부터 치고 나가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해석을 읽어봐도 이 문장에 당연히 너희들이 해석을 참고한다는 건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되는 경우를 찾아볼 거 아니야.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는 하되 이 해석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갖다가 이쁘게 번역한 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번역가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오케이? 하지만 참고를 한다는 데는 뭐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답지가 각각이 따로따로 이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 5강에 몇 번, 6강에 몇 번. 근데 이게 귀찮으면 제일 뒤에 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몰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보는 정답지라고 빨리 답을 갖다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시면 알겠죠. 이제 한 강당 게이트웨이에다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답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니 테스트까지. 그러니까 문항수가 뭐 이게 전부라는 거죠. 답이 이제. 그리고 이 똑같은 답지가 또 한 군데 있는데 앞에 이제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 갖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되게 귀찮고 무거우니까. 그러면 앞쪽에도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자기가 답이 궁금하면 여기를 갖다 찾아볼 때는 이쪽과 그러니까 두 군데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기가 찾아보면 어디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어휘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답지와 앞에 있는 본문 사이에 이렇게 어휘 정의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이것도 난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단어 뜻이 한 단어당 거의 한 뜻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이 독해 지문에서 쓰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뜻이 아니라 이 독해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이걸로 외우다 보면은 뜻이 넓지 못하고 근데 참고 용도는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쭉 읽었으니까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라든가 이런 거 적어주잖아.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뜻 그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단어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니 남들 다 이거 보는데 우리도 또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본이라는 거지. 기본.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단어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뜻만 알면 되겠구나. 그러다 망해요. 오히려 이제 그 중요한 뜻이 아니라 이 독해에서 쓰인 뜻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긴 볼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는 어차피 이건 거리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줘요. 프린트를 해갖고 EBS 단어장을 갖다가 프린트를 해서 그걸로도 우리가 테스트를 보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남들 다 아는 걸 우리만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보니까 이제 하지만 자기가 혹시 단어를 갖다 사전을 찾기가 좀 그렇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독해할 때 이걸 참고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시간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그렇지? 이 독해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제일 유의하긴 하겠지. 근데 이걸로 끝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답지라든가 단어장을 갖다가 활용하기에는 편리한데 이걸로 무조건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의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뭐 교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EBS 당연히 처음 보니까 EBS가 어떤 특징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점을 하신 분도 있고 일단 난 안 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늘도 첫날인데 첫날부터 뭐 진도를 막 빡빡 뽑는 것보다는 일단은 교재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의 기출문제라든가 작년의 기출문제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3강이죠. 3강. 페이지별로 쭉 갈 거니까 넘겨가면서 좀 합니다. 뭐 게이트웨이는 물론 오른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본적인 해석이 3강의 게이트웨이의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번부터 5, 4 그 다음에 4, 3 그렇죠. 그 다음에 4강 게이트웨이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2, 4 그 다음에 2, 5 거리가 프린트가 오히려 좀 더
번거로우니까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5강 가죠. 5강 9장 5강의 2번이고요. 게이트웨이가 그 다음에 1번에 522 그 다음에 3번에 11 이렇게 됐어요. 1번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숙제에 대한 범위가 됐고요. 숙제 뭐 많이 안 했죠. 뭐 여름 동안 여유 있게 느긋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답 개수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뭐 번호까지 물어볼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답 개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됐을까나? 승환이가? 2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까요? 지우로 갈까요? 하나. 다희는? 2개. 세연이는? 하나. 그 다음에 건이로 갈까요? 2개. 정현이가? 1개. 도현이가? 1개. 그래요? 오케이. 보통 이제 1개, 2개. 다 맞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1개, 2개 정도. 그리고요. 언니 민지한테 체크해야 되나? 참 생기니까. 도현이가 함께 했죠? 네. 자 그러면 3강에 게이트웨이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내신 용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기출도 제일 좋은 지문이에요. 안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걸 판단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안에 있는 그 프랙티스 문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옛날에 EBS에서 직접 연계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EBS에 있는 이 프랙티스에 있는 문제 있잖아.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마치 내신 탈 때 너네가 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시험범위 있지? 그러면 문법 문제가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주제 문제가 빈칸으로 나오고 빈칸 문제가 순서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 지문을 그대로 그게 7문항이 직접 연계였어요. 독해 중에서. 그러니까 EBS를 갖다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문이 23지문인데 23지문 중에서 이게 그대로 연계가 직접으로 연계되니까. 근데 그래갖고 옛날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냐면 해설지에 있는 한국말 해석 있죠? 이거를 갖다가 외우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순서라든가 내용 일치불일치라든가 주제라든가 또는 빈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EBS가 거의 이제 먹고 살았으니까 예전에는 영어 교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 종류가 영어의 독해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그게 다 죽었어요. 왜냐면 EBS가 워낙 직접 연계 때문에 모두가 EBS를 보기 때문에 EBS를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EBS를 보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안 사.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출판 업계라든가 독해 출판 업계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EBS가 책을 그러면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대로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1년에 한 권을 갖다가 1년에 한 권이죠. 이게 수능 특강이 영어가 있고 수능 특강 영어 독해라고 책이 또 한 권 있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이 또 한 권 있어요. 독해책만 3권인 거야. 1년에 3권을 갖다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좀 지문의 질이라든가 문제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지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모의고사의 기출처럼 또는 수능처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답도 좀 이상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상한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지문이 훨씬 더 좋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의 프랙티스는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내가 이걸 내 실력으로 맞출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이트웨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기출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단 3강에서 한 강만 따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3강에서의 오답만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게이트웨이 한 다음에 몇 번을 갖다가 위주로 할지를 갖다가 내가 강별로 한번 확인을 할게요. 3강에 3번 3번 한 번 더 4번 한 명 2번 3명 3번이 3명이고 2번 2명이고 지우랑 도현이는 3강에 문제가 없는 거지. 일단 내 계산으로 2강이 2명이고 2강이죠. 2번이 2명이고 3번이 3명이고 오케이. 함축적음이잖아요. 21번이네요. 21번. 자 이제 21번 함이 이제 어디다가 하냐면 우리 필기를 20페이지 함축적음의 게이트웨이에다가 하는 거야. 너네가 21번 유형이 어렵죠. 이거 이제 함축적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함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이거 갖다가 물론 많이 틀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푸는 방법을 내가 좀 보여드린 다음에 유형별로 가려고요. 물론 주장과 요지에서는 푸는 거 뭐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한글 보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그래도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1번을 갖다 펴기 있어요. 아니 게이트웨이를. 근데 밑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Made a lot of less stick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이 밑줄적인 표현에 뭐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든가
아니면 생소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뭐 성경에 있는 어떤 하나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그대로 그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나머지 지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만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결국 이걸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약간의 보조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이걸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이 함축적음이라는 게 결국 이 함축음의 그 밑줄 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를 해석할 수 있다라면 약간의 간접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때도 가끔 있어요. 이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돼서 그거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문제를 고를 때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좀 배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면 결국 밑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글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게 거의 이 밑줄 친 부분이거든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라는데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플러스 빈칸 풀기식으로 이 빈칸 풀기 방식으로 푸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좀 바꿔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 또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걸 버려. 그리고 이 자리에 빈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가장 맞는 걸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기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그 3번의 표현을 엿다가 집어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당연히 잘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빈칸 푸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선생님 21번보다 빈칸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더 어려운 방법을 풀어요? 아니 글의 지문이라든가 난이도가 좀 더 낮기 때문에 빈칸에서의 좀 낮은 난이도 쉬운 빈칸이라고 생각한다면 함축적 의미도 나름대로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단어에 너무 매달리는 것보다는 아예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너무 해석해서 매달리는 거 하지 말고 글의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 얘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없다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볼게요. 틀린 사람은 없죠? 저도 게이트웨이는 잘 안 틀리더라고요. 이제 오른쪽을 잠깐 참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건 뭘 만들었다? 많은 일을 less sticky하게 물론 sticky라는 단어는 내가 이따 정리를 하겠어요. 하지만 미리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갖다가 스티키하게 만들었구나. 이것까지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s work becomes 이 일이 뭐가 되냐? 좀 더 뭐랄까?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 자 여기까지 modularized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commoditized, commodity가 상품이라는 것 정도만 알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standardized가 나오는데 요 and가 몇 개의 병렬이에요? 세 개의 병렬이죠. 그 정도 알면 이 세 개의 단어 중에서 스탠다드라는 단어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이죠. 기준, 표준. 네가 바로 스탠다드다. 그러면 표준화되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렬이라는 게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단어 두 개를 모르면 이것만 건져도 상관없어요. 결국 해석을 할 때 일이 뭐가 되어진다? 좀 더 표준화되어진 거예요. 표준화되어진다는 건 각각 달라진다는 거야? 똑같아진다는 거야? 똑같아진다는 거지.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단어도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은 시장인데 디지털 업무에 대한 시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죠? 이걸 끊는 것도 이렇게 구조 파악을 하는 방법도 여기 있는 이 and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내용이든 아니면 문장의 구조든 병렬을 봐야 되는 게 요 and는 누구의 병렬이에요? 그쵸? as와 as의 병렬이죠. 약간 또 핀트를 갖다가 잘못 잡은 사람이 있는데 요 as라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요 as라는 접속사의 병렬인 거예요. 알죠? 결국 일이 좀 더 표준화되어지고 그리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까지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긴 줄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ties, 연결, 묶음. 우리 넥타이잖아. 이 연결인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연결이냐. between A and B 중요하죠. 어떠한 서비스의 업무와 특정한 장소가 그 사이에 이 연결이 어떻게 된다? can be disconnected. connected가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disconnected 하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단절되어지는 거죠. 단절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약간 빈칸 푸는 방식이긴 한데
이 자리에 의미를 갖다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다음 문장에 힌트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 디지털 플랫폼이 많은 일을 less sticky하게 만들었죠. 결국 디지털의 일들이 일이 좀 더 표준화되어지고 디지털 일에 대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 둘 사이에 이 업무와 장소 사이의 연결이 단절되었다는 거죠. 요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 양보죠. 비록 뭐뭐이지만 사업적인 과정이에요. 양보에 비록 뭐뭐이지만 역시 이것도 방향성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EBS를 시작하잖아. 약간 좀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요. 이제 드디어 EBS를 보기 시작한 거야. 아니 너네들이 공부를 했다 영어 공부를 얼마큼 열심히 했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온 거거든. 나랑도 약간 1년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잖아. 뭐 그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최장 1년 정도인데 나랑 그동안 공부를 했던 목표가 원래 이거였던 거야. EBS를 보기 위해서. 뭐 거리야 뭐 1년에 여유가 한 번 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이 어떻게 써먹히고 있는지를 다 계속 확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내가 강조했던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EBS에서 새로운 걸 막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배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비록 사업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업적인 과정이면 아웃소싱이에요. 외부에 위탁하는 거예요. 아웃소스도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독해 끝난 다음에 다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기출에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아웃소스가. 근데 그런 외부 위탁의 사업적인 과정이 1990년대에 출현을 했대요. 근데 그런 사업적인 과정이 뭘 허락했냐면 대형 회사들이 뭐 하도록 take advantage of 이용하도록 허락했어요. 뭘 이용하냐면 글로벌 리저브 아미예요. 리저브 아미가 아래쪽에 이거 안 나와 있구나. 뭔가 몰라도 돼요. 아래쪽에 안 나왔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근데 뭐함으로써 moving their 콜센터를 전화 받아주는 콜센터를 어디로 옮겨주냐면 좀 더 값싸고 멀리 떨어진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움직여준 거예요. 비록 그러긴 했지만 이런 클라우드 워크예요. 클라우드가 진짜 구름이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뭐 부족합니다 이런 거 있죠. 클라우드가 뭐예요? 가상의 저장 공간이죠. 어디인지 모르지만 뭐 데이터 센터가 있지만 그런 클라우드 워크가 바꿨는데요. 뭘 바꿨냐면 이러한 양과 크기와 볼륨, granularity, 입자성 뜻은 알려드릴게요. 얘는 좀 필요한 단어거든요. 입자성을 갖다가 변화시켰어요. 근데 어떤 입자성이냐? average가 앞에 있는 granularity라든가 볼륨을 꾸며주겠죠? 이런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non-proximate라는 단어도 있다. 그러니까 기출에 있는 단어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데 얘가 인접한, 그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proximate. 지리적으로 non-proximate 가깝거나 인접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자성과 그런 볼륨의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문장이 좀 길었기 때문에 어떤 뉴욕에 있는 작은 사업체가 뭐 할 수 있다? 프리랜스 트랜스크라이버를 갖다가 고용할 수 있다는 거야. 너네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프리랜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회사의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건다. 그렇죠? 시간당,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갖다가 한 다음에 거기다 돈 받는 사람이지 어떤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디 있는 나이로비에 하루는 나이로비 케냐인가? 아프리카 어디에요? 어느 날은 나이로비에 있는 트랜스크라이버 프리랜서를 고용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뉴델리, 인도에 있는 뉴델리인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뉴욕에 있는 사업체인데 누구를 고용하는 거예요? 나이로비라든가 뉴델리에 있는 프리랜서 트랜스크라이버를 고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였지? 아까의 어떤 사업적인 업무와 특정 장소 사이의 관계가 뭐 되었다고요? 단절되었다는 거죠. 회사는 뉴욕에 있는데 직원은 물론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인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사무실과 공장도 건설되어질 필요가 없어요. 사무실과 공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지역적인 규제도 observed. 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또 이제 쉬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observe 가지고 내가 얘기했었는데요. 뜻이 뭐다? 여기서의 규제가 관찰되어지지 않는다냐? 준수되어지지 않는다냐? 준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지역의 규제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준수하다 이 뜻이죠. 진짜 챙겨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의 세금도 지불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한국 기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 미국 기업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세금을 안 내. 뭔가 온라인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변화인데 지구가 봐. 스위치, 전환, 변화가 되는 거죠. 스위치, 뭐 이런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스위치잖아요. 스위치가 뭐 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를 갖다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끈 상태를 켜거나 킨 상태를 끄거나 이게 바로 전환, 변화가 되는 건데 이러한 업무의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이 스위치가 발생해요. 근데 뭐 함으로써 발생하냐면 단지 약간의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워크 플랫폼에 있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당연히 샌딩과 클릭킹의 병렬이겠죠. 이러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고용주들, 회사들은 leaves behind no material trace예요. 또 나오네요. trace가 뭔 뜻이라고? 추적하다, 길, 경로 하나 더 있었죠. 뭐예요? 추적을 한다는 건 앞에 가는 사람의 뭘 우리가 쫓아가는 거야?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야. 즉 고용주들 회사가 존재하는데 어디에서도 장소에다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건물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렇죠? 회사의 직원들이 어디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이런 장소에다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근데 어떤 장소다? 그것이 한때 고용주였다. 내가 고용주였는데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미국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서울에다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뭐예요? 밑줄치 부분을 아까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죠?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 키워드를 갖다 한번 해볼까요? 뭔가 디지털화, 인터넷화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장소와 업무 사이의 관계가 연결됐어요? 단절됐어요? 단절되어진 거예요. 아까 디스커넥트가 결국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없고요. 지역의 규제도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 장소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분리되어져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No material trace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아, 장소와는 분리되어지는구나.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니까 회사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원이 어디 사는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 다 파일로 왔다 갔다 하고 클라우드로서 업무를 갖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답을 갖다 우리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갖다 골랐는지 답이 2번이죠. 2번 보기에서의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flexibility, 유연성이 되는 거예요. 장소적, spatial, 장소, 공간적 유연성이에요. 공간적 유연성이라는 공간적으로 어딘가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흘러다닐 수 있다는 flexibility가 단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건 내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밑줄 친 부분을 갖다 해석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틀린 거 오답 2개를 보여드릴 건데 2번과 3번이었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글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는 마치 빈칸을 푸는 것처럼 결국에 아까 이거 빈칸이라고 하면서 접근해보면 디지털 플랫폼은 업무를 어떻게 했다? 유연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진행할 때 장소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었구나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중요한 단어들만 몇 개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까 체크한 건 주었지만 내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스틱이라는 단어에 스티키죠. 스티키. 야, 여러분들 스티커 있죠? 스티커가 뭐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틱이라는 단어를 갖다 한번 정리를 할게요. 스틱이라는 단어가 절대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아니 뭐예요? 막대기죠. 막대기. 워킹 스틱 하면 지팡이죠. 스틱이 막대기라는 거를 모르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 막대기라는 뜻에서 동사로서의 뜻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스틱이 막대기로 뭐 하겠어요? 막대기 뭐 이거 막대기로 할게. 얘가 찌르다 이렇게 찌르다. 찔러 넣다. 찌르다. 보통 전치사는 인투와 함께 써요. 스틱 인투하면 푹 찔러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틱이 약간 찔렀어요. 찔르면 여기 뭐가 빨간색으로 올까? 이거 되나? 뭐예요? 묻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붙다 이게 이제 찌르면 어딘가에 어떤 흔적을 남기잖아요. 잠깐만요. 몰라요. 달라붙다. 스틱2로 써요. 그래서 스틱2가 뜻이 고수하다의 뜻도 가져요. 어떤 걸 지키고 고수하는 거야. 어떤 흔적이 저기 달라붙어 있는 거죠. 지워졌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벽이 얇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세게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바깥으로 뚫고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돌출하다, 튀어나오다의 뜻도 있어요. 이게 다 기출에서 튀어나온다. 얘는 주로 out이라는 전치사고 했어요. 이런 식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틱이라는 막대기라는 단어를 동사로 활용할 때는 약간 이런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좋으니까 막대기로 찔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묻었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게 찌르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돌출하다, 튀어나오다, 뚫고 나오다 이런 의미까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스티커라는 얘기 했잖아요. 스티커가 아니라 붙이는 거잖아. 그 스티커의 그 스틱은 이 세 개의 의미 중에서 어디서 나왔겠어요? 달라붙다 해서 나온 거죠. 붙인 거예요. 붙인 거. 그래서 얘가 끈적끈적한, 달라붙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덜 끈적끈적한, 덜 끈적끈적한 게 바로 플렉서블이 되는 거죠. 유연해지는 거예요.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지금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단어 설명을 해드린 거지 저 단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니까. disconnected만 잘 잡아주셨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아웃소스 갖고 얘기했었지. 얘도 아웃소스가 이게 외부 위탁이에요.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웃소스가 외부 위탁이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 액정 있잖아요. 액정 누가 만들어요? 삼성이 만들어요. LG 디스플레이인가? LG라는 경쟁사잖아. 근데 그 LG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갖다가 스크린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애플 걸 쓰기도 하고 애플의 아이폰에도 삼성 반도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 갖다 부품을 다 자기가 만들면 너무 일이 커지잖아.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맡기는 거죠. 요즘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뭐 원래부터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또 많이 쓰이는 게 crowd sour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뭔가를 맡기는데 crowd가 누구예요? 군중이죠. 군중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수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인터넷에 띄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문제를 풀지. 물론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얘가 10가지 풀었어. 그 다음에 난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또 모아가지고 그 다음 풀고. 그래서 무리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해내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래서 바깥에다가 일을 맡기는 게 아웃소스고요. 그 다음에 무리에다가 전체적인 사람, 대중들에게 일을 맡기는 걸 크라우드 소스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다 챙겨야 된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나올 표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를 해드리지만 이번에 알아두고 다음번에는 내가 안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챙겨줘야 돼. 내가 오늘 또 필기를 안 하겠어요. observe가 뜻 3개 있다고 했는데 뭐였죠? 1번이 관찰하다, 2번 준수하다로 쓰였고 3번에 뭔 뜻이 있다고요? 말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제발. 그 다음에 trace 어디 썼는데 trace는 뒷페이지였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trace. 이거 뭐 있었죠? TRA로 시작하는 거 track, trail, trace. 이거예요. 뭐 이제 연휴 동안 뭔가 단어를 갖다 좀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 최근 한 거 같은데 trace, track, trail. 까지가 다 추적하다, 그 다음에 경로, 자취, 흔적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계속 우리가 많이 했던 거야. 이제 뭐 추가적인 것도 더 설명이 되겠지만 이거만 할까? 그래요? 나중에 또 다른 단어들은 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오답을 먼저 해드리겠어요. 뒤에 것도 오늘 내가 5강까지 끝날 거를 예상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첫 날이니까 숙제 첫 날이니까 오늘 조금 이제 유형에 대한 설명도 하고 교재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또 2번과 3번을 갖다가 오답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두 분이죠. 밑줄 먼저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줄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밑줄을 갖다가 몰라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계속 증명을 시켜줄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풀어도 되겠구나. 내가 알아야 되니까 2번이 밑줄이 아래쪽에 있네요. Build a cathedral. cathedral이라는 게 대성당.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 천주교에서 그 기독교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랑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성당을 갖다가 건설한다는 거예요. 성당을 건설하는 게 뭔지 뭔 말이에요. 진짜 성당을 건설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진짜 건축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글을 읽어야 돼요.
눈이 가긴 가겠지. 이제 이걸 안 볼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나도 이거 안 보고 풀려고 노력하지만 눈에 보이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가볼게요. 에너지라는 게 인젝트라는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주입하다. 뭐 외울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항상 주입되어지는데 어떤 하나의 조직과 단체 속으로 주입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주입되어지냐면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을 하도록 동기부여, 모티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주입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입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보너스라든가 뭐 인센티브 있잖아요. 프로모션이라는 게 증진, 승진 또는 홍보, 그죠? 이제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 위로 올리는 거니까. 보너스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다른 당근이라든가 심지어 몇 가지의 막대기. 우리 당근과 같이 나오면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갖다가 뭐 이렇게 칭찬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 애들 갖다가 당근으로 당근이 이제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당근을 주기도 하고요. 당근 말을 갖다가 채찍질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말 달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의 채찍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갖다가 더 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케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바로 보너스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당근과 채찍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가 나왔네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익들, 개인 얻는 거잖아요. 얻는 거. 여기서의 이익들은 모든 그러한 매니플레이션 조작과 함께 모두 조작처럼 쇼텀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오답자를 결국만 보너스, 승진, 다른 당근과 채찍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시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너스를 주면, 승진을 하면 애들이 일을 열심히 한대요. 또는 당근과 채찍을 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열심히 하도록 하니까요. 그러나 단기적이라는 건 좋다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일 열심히 하라고 보너스를 주면 당장은 열심히 하지만 길게는 안 간다는 거예요. 혼을 내면 그때는 채찍을 주면 그때는 잠깐 열심히 하겠지만 장기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였어요. 에너지가 주입되어지는 그 방식에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일 수밖에 없구나.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이었으니까 시간이 흘러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지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전략들은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하는 거야. 아니 일 잘한다고 보너스 주면 나중에 안 주면 또 지랄할 거 아니에요. 계속 돈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직원들과 또는 그 고용주들 양쪽에다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요. 오케이? 양쪽 다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보너스 줄까? 이러다 보면 또 고민이 생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된다? Become the main reason, 주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냐면 묶을게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직장에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직장에 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 받으려고? 물론 월급 받아야겠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뭘 더 받으려고? 보너스 받으려고, 나중에 승진하려고, 또는 당근 받으려고, 또는 채찍을 피하려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회사에 그거 받아먹으려고 오는 주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다? 로열티가 아니라는 거죠. 로열티는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그건 충성이 아니다. 그건 바로 뭐냐? That's the employee version. 그것은 직원들의 버전인데요. Repeat business의 어떤 반복적인 사업의 직원들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건 충성이 아니라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행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로열티라는 건 직원들 사이에서의 충성은 그게 뭐다? 언제냐면 그들이 턴다운. 저번에 나왔었는데 턴다운이 볼륨을 낮추다의 뜻도 있지만 뭐하다의 뜻이 있어요? 거절하다의 뜻, decline, refuse에 거절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결국 충성이라는 건 직원들이 거절할 때예요. 뭘 거절하냐면 더 많은 돈과 이익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똑같은 회사를 일하는 걸 계속하기 위해서 돈과 이익을 거절하는 게 바로 충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또 이 문장에서 충성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돈과 이익에다 밑줄을 치면 충성과 돈과 이익은 같은 개념이 있어요? 반대 개념이 있어요? 반대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충성이라는 건 돈을 안 줘도 이익을 안 줘도 그걸 거절하면서 일을 계속하는 거. 난 이 회사에 머무를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앞에 있었던 보너스나 승진은 충성의 개념이 있어요? 돈과 이익의 개념이 있어요?
돈과 이익의 개념이 되는 거야. 결국 이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죠. 충성과 돈과 이익 중에서 뭐가 플러스가 돼요? 충성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회사, 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너스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 줘봤자 단기적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이 안에도 지금 대조관계가 있다니까. 대조관계라는 게. 그래서 결국 회사에 대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은 트럼프라는 게 승리하다. 그 트럼프 있잖아요. 그 트럼프. 그 트럼프예요. 그 트럼프. 물론 그 사람의 성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승리하다. 능가. 결국 로열티라는 건 충성이라는 건 페이와 월급과 이익을 능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이기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근데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렵거든요. 다음 문장의 의미가 조금 어려운데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영향력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내 실력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맞았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해석하고 맞춘 놈과 해석하지 못하고 문제만 맞은 놈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 실제 승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이 문제를 똑같이 맞았고 이 문제를 똑같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건 차이죠. 다음 문장이 좀 어렵긴 한데 봐봐요. Unless you are an astronaut, astronaut이 뭐 하는 놈이에요? 우주 비행사예요. 갑자기 우주 비행사는 왜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뭔가 회사에서 직원이 일하다가 천천히 가볼게. 너네가 이런 국어적인 의미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면 unless 뭐뭇이 아니라면 it's not the work we do that inspires us either가 되겠어요. 뭔가 느껴져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거야. 역시 내가 일단 1년 동안 1년 안 남았지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칸을 칩니다. 이거 뭐예요? 강조 구문입니다. 알겠죠? 우리 동격은 이제 좀 되잖아. 강조 구문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치 역시 강조 구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러 오는 것은 결국 뭐다? 바로 그 이유이다. 또는 명분이다. cause라는 단어가 이유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명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생님 문장 안 어려운데요? 그래요.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국어적인 의미로서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봐봐요. 니네가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면이에요. 우리 우주 비행사 아니잖아.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와오는 거죠. 뭘 위해서 온다? 바로 그 명분을 위해서 오는 것이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결국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건 일이 아니죠. 일이 A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갖다가 뭘 위해서 온다? 일이 아니라 명분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학생이긴 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 학원이죠. 갑자기 회사가 됐어요. 학원에 나는 우주비행사가 아니잖아. 나 학원 강사잖아. 그러면 나에게 영감을 주는 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얘가 직장에 이 학원에 오는 건 명분을 위해서 온다는 거죠. 수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나의 명분을 뭘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갖다가 높여갖고 대학을 보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수업을 안 했는데도 너네가 대학을 갔다가 수능을 잘 본다면 솔직히 수업이 뭔 놈의 의미가 있겠어요? 수업을 해도 실력이 안 올라. 그러면 수업은 의미가 없죠. 성적이 올라서 대학에 가는 게 바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주비행사는 왜 나온 것 같아요? 우주비행사라면 결국 우주비행사에게 무엇이 영감을 주겠어요? 그렇죠? 일 자체가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비행사는 명분이 필요가 없어요. 우주 탐험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고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거잖아. 그렇죠? 내가 우주에 비행을 해갖고 우주에 발사를 했고 나가요. 그 자체가 얘네한테 영감을 주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 자체가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가 바로 우리에게 직장에 오게 하고요. 영감을 준다는 거죠. 특수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일 자체에서 영감을 얻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명분, 이유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직장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build a wall, 벽을 짓기 위해서 직장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왜 온다? 해설을 몰라도 된다니까요. 성당이라는 뜻을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벽을 짓기 위해서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짓기 위해서 직장에 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벽이 나왔고요. 이 벽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캐서럴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온다는 거지. 그럼 역시 또 대조관계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일 또는 봐봐요. 충성과 돈과 이익 중에서는 얘도 A, B를 잡아볼까? 그러면 뭐가 이 둘 중에서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뭐가 A고 뭐가 B겠어요? 충성이 B가 되죠. 알겠어요? 돈과 이익이 A가 되는 거죠. 이거 계속 잘 잡아야 되는데 A, B 둘 중에 하나 이지선다. 우주 비행사라면 A를 위해서 일을 하러 오죠. 근데 우리는 우주 비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A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B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충성심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A, B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어. 계속. 결국 다시 한번 벽을 짓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캐서럴을 짓기 위해서 온다는 거야. 그럼 벽과 캐서럴 어디가 A예요? 벽이 A가 되고요. 우리는 A를 위한 게 아니라 B를 위해서 온다는 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빈칸을 풀 때에도 주관식으로 풀듯이 노력을 했잖아. 그 연습을 갖다 했던 거잖아. 아직까지 뭐 한 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연습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한 놈도 있고 하나도 계속 필요하니까 시킨 거야 이게. 자 봐봐. 글이라는 게 어떤 보너스, 승진 이런 표면적인 건 어떤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건 단기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그건 짧다는 거야.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건 다 스트레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결국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라는 거죠. A가 아니라 B라고요. 우주 비행사라면 A로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A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 B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A, B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돼. A가 아니라 우리는 B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케이? 결국 B예요. B가 뭐예요? 키워드는 로열티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로열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빈칸 풀듯이 우리는 이런 충성이라는 B 개념을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 나래도 A를 위해서 오겠어요. 그렇죠? 돈 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글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단기적이니까 뭔가 좀 더 본질적이고 어떤 의미 있는 뭔가 약간 순수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충성심이 필요하다. 어떤 조직에 대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이걸 로열티 찾는 거였어요. 답이. 그러면 2번의 오답자들이 답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답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답이 오답을 갖다가 내가 또 다 그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EBS가 좋다는 게 아니라 EBS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까 게이트웨이에서 골라냈어야 되는 건데 다 맞아가지고 내가 안 하긴 했지만 일단은 2번에서 한번 그어볼 테니까. 자, 몇 번의 답이 되죠? 4번이 work, 일을 하긴 하는데 뭘 향해서 좀 더 높은 고귀한 목적과 의미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돈보다는 충성이 좀 더 고귀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의미 있는 이 cause라는 게 명분, 대의 명분. 아니 이 명분이라는 게 이유라는 뜻이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가 뭐 명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제 일제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왜 항거한다? 이유와 명분이 같은 말이에요. 의미 있는 명분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바로 로열티가 된 거죠. 자 그럼 봐봐요. 뭘 골랐는지 한번 봐봐요. 1번에 답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인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캐서리라는 단어가 아래 대성당이라고 나와있지 왜 좋겠어요? 틀리게 만들려고. 이거 오히려 안 주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캐서드럴이라는 게 성당이니까 혹시 종교적인 게 아닐까? 이거 1번 가는 건 너무 이거 무책임한 선택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인적으로 그냥 일로부터 개인적인 금전적 재정적인 이익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뭔 단어 때문에? 파이낸셜 재정적인 게 A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착각했어요. 우리는 B를 찾는 거죠. B를. 재정적인 건 A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A가 아니라 B라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일의 모든 세부사항에서 완벽함을 달성한대요. 완벽함이라는 내용 자체가 안 나왔어요. perfection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심함이 없이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명령은 충성심이라는 건 명령을 따르는 거긴 하지만 근데 무작정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without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질문을 던져가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면서도 명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제 단어들이 다 아닌 것들을 갖다가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아까 인젝트 알아들어 그랬죠? 인젝트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인젝트는 안에다가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 단어 이거 같이 알아두면 돼요. 이젝트. 당연히 얘는 바깥으로 나오겠죠. 탈출? 왜? 벗어나는 거.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 얘는 들어가는 거, 얘는 나오는 거. 인젝트, 이젝트. 뭐 쉽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얘기하다가 또 단어 하나가 뭐 있어. 매니플레이트를 내가 이제 수업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매니플레이트라는 단어가 이것도 또 많이 나와요. 매니플레이트가. 매니플레이션, 매니플레이트. 얘는 조정하다의 뜻이 있고요. 조작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조정하다와 조작하다가 솔직히 똑같은 거 아니야? 조작은 뭐예요? 내 맘대로 바꾸는 거죠. 그렇지? 컨트롤하는 거야. 매니지하는 거야. 내 멋대로 관리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알겠어요? 조정하는 거 정도는 괜찮지. 근데 조작은 뭐야? 좀 선 넘는 거죠. 그렇지?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어떤 사실을 조작한다든가 뉴스를 조작한다든가 오케이? 그러니까 조정까지는 괜찮은데 조작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의 개념을 갖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를 둘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갖다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내가 조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이익들은 다른 모든 조작 또는 조정과 함께 직원들을 갖다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돈 주는 거 있잖아. 이것도 내가 컨트롤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다 단기적이다. 효과가 짧다. 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다, 조작하다 이런 느낌을 갖다가 플러스의 느낌과 마이너스 느낌을 갖다가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는 오래 걸려서 한 3강, 어차피 함축 정리가 제일 어려우니까 얘를 갖다가 1시간에 두고 그 다음에 4강과 5강은 뭐 마무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좀 짧게 가면서 독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3번 이제 이거 세 분이잖아요. 세 분. 또 길어요. 또 이게 봐봐. 밑줄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가 밑줄 맞죠? 나는 이제 이 지문에는 밑줄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3번에 아래쪽에 있네. 아래쪽에 위쪽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긴 한데 We are indeed 그냥 밑줄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trapped in this particular vehicle of history까지가 됩니다. 여기에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건 trap 뭐예요? 함정, 덫. 우리가 갇힌다는 거죠. 어디에 갇힌다? 이러한 특정한 그냥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른 데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뭐부터 오해하면 안 되긴 하는데 무조건 안 봐야지.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안 보고 문제를 풀 거야. 공부를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시험 볼 때는 눈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거를 여기서 찾으라는 게 우리의 연습입니다. 자, 가볼게요. 196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대한 미국의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가 썼대요. 다 필요 없죠. 우리는 역사 속에 갇혀 있다는 거. 아니,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역사는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키워드 하나 적어야죠. 어느 단어예요? 역사예요. 트랩? 역사죠. 우리가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고요. 역사도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사람들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예요. 역사가 의미가 있겠죠. 역사에다가 키워드를 잡으시는 거예요. 뭔가 역사에 대한 의미고요. 아니 우리 사람들은 역사 속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과거의 어떤 과거사라든가 그리고 역사도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인간과 역사는 밀접하구나. 아니 그 정도는 잡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레이스, 뭐 인종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종인 것 같은데. 근데 그가 인종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언제냐면 그가 그런 단어를 갖다가 글을 쓰고 있을 때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해볼까요? 그러나 이 진술은 똑같이 사실이에요. 근데 뭘로 끝나면 그 단어를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is replaced with 대체되어질 때 근데 어디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로 대체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people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라고요? 대체 뭐로 바꾸라고? more online 모든 생명체로 바꿔도 똑같이 사실이에요. 결국 모든 생명체는 어디 갇혀 있어요?
역사 속에 갇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모든 생명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한 문장이 더 나왔는데 인종에 대한 얘기긴 했지만 결국에 모든 생명체, 현재든 과거든 모든 생명체가 다 뭐가 중요하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현재든 과거든 모든 생명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is replaced with가 니네 이거 알면 안 해도 돼.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is 대체. 이거 대체라는 거 알잖아요. replace가 대체하다는 거 대체되어지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고르지 말고 아시는 분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얘기해갖고 내가 얘기를 전개할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 화살표가 이겁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people이라는 단어가 모든 생명체로 바뀌어도 똑같이 사실이다. 가 되는 거죠. 이거 위드 때문에 그런 거야. 또 한번 보여줄까? 일단 또 내가 기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건 준비라는 게 수업 하려고 이제 적어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따가 또 이건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each strand of DNA in each of our cells, 우리의 세포의 모든 각각에서 이런 DNA 스트랜드가 줄기, 가닥 이런 거예요. 중요한 단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써도 끝냅니다. 이 줄기와 가닥들이 생물학적인 역사의 고대의 기록이래요. 스트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4가 중요하죠. 계속 이거라니까 그동안 강조했던 걸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확인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또 뭐 물어볼까? 이때 4의 뜻이 뭐예요? 제발 때문에 제발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 문장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 4가 때문에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이 진술 아까 그 아저씨 뭐예요? 볼드윈이라는 사람의 진술은 똑같이 사실이에요. 근데 뭐 한다면 이 people이라는 단어가 모든 생명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로 대체되어진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세포의 각각에 있는 그 DNA의 각각의 줄기들이 모두가 다 역사적인, 생물학적인 역사의 고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DNA라는 게 다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DNA를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생명체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제발 4의 원인이 있다는 것 때문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대의 기록이 뭐 되어진 거냐? 단순한 코드로 써지고요. 그 다음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쉽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 나는 뭘 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야? 이때 end가 누구의 병렬인 거예요? past와 written의 병렬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역사적인 기록이 간단한 코드로 쓰여져.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져 내려가. 가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 end만 보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바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쓰여졌구나, 전달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병렬을 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또 나왔다. 또 나오죠. 내가 올해 EBS가 뭐가 나올 줄 알고 너네한테 수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나도 오늘 이거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만났는데 2주 전에. 나스팅거 또 나오잖아. 나스팅거 아시는 분? 뜻 뭐예요? 나와야 된다고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단계는 있죠. 알았어. 그 다음에 뭐였더라 배웠는데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데 나스팅거 뭐예요? 모른다고 잠깐 끊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얘들아 진짜 이거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또 그래요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이게 니네가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반이라는 게 각자 개별 너네가 수능을 다 단추로 물어보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점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아는구나 이런 긴장감도 어떤 상대적인 비교라든가 나는 모르는데 물론 다 모르면은 다 같이 나가는 건데 쟤는 아는구나 왜 나는 모를까? 라고 생각했다니까. 나 지금 뭐 모른다고 아직까지? 뭐뭐에 불과하다? 가까워요. 가깝긴 해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좀 내용을 다 파악해서 같이 확장된 표현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른다는 건 좀 진짜 좀 그래 좀. 나돈니의 이 버드소피 그쪽과는 완전 다른 거고요. 야 이거 갖다가 자 이제 시간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지만 계속 이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but이라는 단어 갖다 먼저 얘기할 건데요. but이 그러나 but이 아니라 얘가 전치사로 무엇을 제외하고의 뜻이 있어요. 제발 except의 뜻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련된 이제 여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nothing but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른 점 쓸까? anything b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가 1단계입니다. 1단계. 제발 진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아셔야 됩니다. nothing but은 뭐예요? 뭐뭇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뭇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만 이해될까요? 봐봐요. 문장 써볼게. I wanted nothing but money. 그러면 나는 돈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I wanted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 나는 뭘 원하는 거예요? 돈만 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nothing but이 뭐가 돼요? only가 돼요. 승원이의 느낌은 좀 비슷해. 뭐뭐에 불과한. 오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오직 돈만 필요한 거야. 옛날에 이거 노래 있었다니까. Nobody 원더걸스라고 있었어요. Nobody but you 짝짝이 있으잖아요. 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너를 제외하고는 너는 누구도 원하잖아요. 난 누굴 원해? 너만을 원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세대상으로는 이제 원더걸스를 본 적 있어요? 그래요. 한 2007년, 8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너네가 딱 태어나. 그러면 진짜 못 봤겠구나. 너네가 2008년생, 2009년생이니까. 원더걸스 알아요? 드럼 봤어요? 그치, 드럼 봤지. 원더걸스랑 소녀시대 막 이런 애들 있었어요. 소녀시대. 지지지지 뭐 이런 애들. 원더걸스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걔 무슨 뭐 해외 미국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해외 진출한다고 했다가 뭐 실패를 했죠. 물론 모두가 다 성공하라는 보장 없으니까. 그다음에 리더가 갑자기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잖아요. 리더 있잖아요. 리더가 갑자기 자기는 사랑을 찾아가서 뭐 선도 결혼해버리고 갑자기 이제 그 밴드가 그 그룹이 약간 이게 붕 떠버리고 그러고 뭐 이제 독자 활동하고 뭐 연기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안소희인가 안소희 지금 뭐 탤런트 하던데 몰라요. 뭐 그렇게까지 막 이제 아주 유명하지 않으니까 nothing but은 오직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anything but은 뭐예요? 나는 너를 제외하고 누구든 원해. 그럼 뭐예요? 너를 원하는 거 안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야. 얘는 never가 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nothing but이 오히려 강한 긍정이 되고요. anything but이 오히려 강한 부정이 되기 때문에 너네가 이걸 모를 거라는 걸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필히 챙겨야 되는 거야. 이 but이 이런 제외하고의 뜻이 있다는 거. 이게 끝이라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all but 좀 어렵습니다. all but 나와요. all but은 뜻이 두 가지예요. 1번 뭐뭇을 제외한 전부 2번 거의 이것도 생각을 해서 얼버스 같은 거 왜 올라가봤자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있어요. 이건 요만큼을 제외한 전부 이거죠. 이만큼을 제외한 전부.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의가 돼요. almost. 근데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으로 했을 때는 게다 따로따로 외워야 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너네 이것도 있어요. 관용 표현에 cannot help ing 기억해요? cannot help ing가 뭐예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과 동사 원형 이것도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와 똑같이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벗이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가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캔납벗이라는 표현도 이미 알고 있다면 알아야 되겠다. 모를 거라는 걸 안 되려니까 그들이.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 자꾸 날 갖다 시험하는데. 결국 DNA라는 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DNA라는 건 역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DNA는 오직 뭐일 뿐이다? 역사다. DNA 이퀄 오직 역사일 뿐이다. 그리고 그 역사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manifest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또는 신체적인 physical. 이 DNA라는 건 어떤 역사다? 신체적인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됐냐? That was slowly blended. 천천히 섞여서 blend 섞다 이 정도 알아야지. mix야 mix blend. 그리고 천천히 accumulate 이 정도 알아야죠. 뭐예요? 천천히 축적되어져 쌓이죠. 근데 뭐에 걸쳐서 끝없는 셀 수 없는 이온에 걸쳐서 이온이라는 게 역겁, 억겁이라는 뜻인데요. 역겁 또는 억겁 엄청나게 긴 세월을 나타냅니다. 아마 이런 정도 단어는 나오죠. 나오냐? 그죠? 억겁 또는 역겁 같은 겁니다. 억겁, 역겁. 근데 뭐에서 가장 피티리스 무자비한 PT라니까 동정심이 없는 안타까움, 연민이 없는 모든 현상 중에서 그걸보다 자연선택, 자연선택이라는 그러한 동정심 없는 연민 없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오랫동안 섞여서 축적되어진 그러한 신체적인 표현이 바로 DNA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연선택이 나오면서 왜 동정심과 무자비하는 게 피트리스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선택이 뭐야? 뭐 맨날 기린이잖아 기린.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 있어요? 자연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목이 긴 기린 선택했지. 그렇다는 얘기는 목이 짧은 기린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야. 너네 죽어요. 무자비하게 그냥 선택을 했잖아요.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건 나머지 애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자비심이 없어요. 그래서 피트리스인 거예요. 그게 자연선택이죠. 결국에 DNA라는 건 역사는 역사인데 어떤 역사다? 우리 안에 있는 역사예요. 우리 안에 DNA라는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야 DNA가.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내가 해석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여러분의 임무가 있습니다. 나열이 몇 개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 or 여기 or 있네요. 물론 처음부터 이걸 볼 수는 없는데 읽다 보면은 이제 보인다 치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연습 용도로 몇 개 병렬인지 자 봐봐요. DNA라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몸 안에 DNA라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나 어떤 것이다? 우리의 또한 주인이기도 한 역사예요. DNA가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의 주인이야.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딕테이터 독재자, 지시자, 명령하는 딕테이터라는 독재자인데 뭐에 대한 독재자냐?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독재자예요. 너는 자식에게 이걸 전달해줘라. 이런 DNA를 전달해줘라. 그 다음에 축복일 수 있는 선물이에요. 또는 아주 치명적인 시한폭탄이기도 하다는 게 바로 DNA가 되는 거죠. 자, 몇 개의 나열이에요? 5개? 5개인지 맞는 못 봐. 일단 1번이 이겁니다. 2번은 뭐예요? 블루프린트가 되겠어요. 3번은 뭐예요? 딕테이터가 되겠어요. 4번은 뭐예요? 기프트예요. 5번이 타임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뭘 설명해주고 있죠? 이 5개가 DNA를 설명하죠. DNA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역사이면서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체에 대한 청사진이고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요. 독재를 하는 거야. 명령을 하는 거야. 너는 자식에게 이걸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죠. 좋은 DNA를 갖다 복귀하면 우리가 좋은 거니까 선천적으로. 그런데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DNA에 따라서. 수명이 100살 넘어서까지 살기 힘들 거 아니야. 결국 우리는 어디에 갇혀있다? 이러한 역사의 특정한 vehicle, 운송수단, 수단. vehicle이 수단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vehicle 알아야죠. 근데 몰라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만 모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만큼이 그것이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것만큼이나 결국 우리는 그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거야. 처음에 똑같은 문장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역사도 우리 안에 갇혀 있다. 근데 그 역사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뭔 얘기했어요? DNA 얘기했어요. DNA. 우리의 역사 중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DNA를 갖다 DNA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오랜 역사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DNA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DNA라는 역사가 우리 속에 갇혀져 있으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갇혀져 있는 그 DNA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결국 이 글의 주제는 DNA였던 거야. DNA를 갖다가 얘기하고 싶었던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nothing but replaced with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또 뭔 설명을 또 많이 병렬 하지만 결국은 이런 걸 다 아는다는 전제로 글을 이렇게 읽었을 때 DNA라는 답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니까 이거.
이 문장이 뭔 소용이 있어 이게? 이 문장이. 우리가 갇혀 있어 이런 특정한 수단. 비클이 뭐지? 비클이 바로 DNA인 거지. 역사라는 이 수단, 운송 수단 속에 우리가 갇혀 있고요. 뭐만큼이나 그 DNA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만큼이나 똑같다라는 거야.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처음에 역사가 중요한 거였고 그 역사가 DNA로 바뀐 것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3번에 또 정답자, 그러니까 오답자가 세 분이었잖아요. 한번 가볼게. 1번에 우리는 생물학, 그러니까 역사와 언어와 도구를 발전시키면서 생물학을 뛰어넘어서 진화했다. 가 되는 거죠. 1번 안 되죠. 우리가 바이올로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갇혀있는데. 갇혀있는데 어떻게 비었는데? 비었는데 뛰어넘었다는 거야. 이겨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역사는 반복되어지는데 유전적 또는 사회적 제약, 우리가 전달해 내려오는, 우리가 물려주는 그런 유전적, 사회적 제한 속에서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자, 오답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소셜이 오답이에요. 그렇죠? 제너틱 컨스트레인트는 괜찮아요. 유전적 제한은 맞아요. DNA가 유전적 제한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잖아. 근데 사회적 제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회와 유전은 반대 개념 아니야? 유전은 타고난 거고요. 사회는 뒤에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거잖아.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1번에서는 봐봐요. 유전, 생물학을 갖다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사와 인간의 문화를 갖다가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 1번은 A를 다시 한번 이거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 답만 볼 거야. 1번 보기에서 A를 유전, 생물학이라고 하고요. 유전은 생물학적인 거잖아. B를 문화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역사는 문화 쪽이죠. 그러면 1번 보기는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다는 거야? A랑 B 중에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내 걸 만들어야 돼. B가 더 강하다는 거지. 그러면 2번 보기는 뭐예요? 두 가지가 동시 존재하죠. A와 B의 제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B가 아니라는 거거든. 이건 지금 A라는 거리거든. 1번도 틀렸고 B가 강할 수가 없어요. 동시도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도 당연히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유전적인 생물학적 존재인 거야. 우리는 4번, 우리는 DNA에서 형성되어지고요. 그 DNA가 우리의 특징과 운명과 우리의 디센던트, 후손, 우리의 자식들까지의 영향을 미친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자연 선택을 통하여 종들은 끊임없는 무한한 적응의 순환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나마 5번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자연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DNA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DNA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DNA라는 역사이기 때문에 자연 선택보다는 DNA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오케이? 오답자 중에 그나마 5번 간 사람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1, 2, 3번은 아예 반대로 가고 있는, 아예 없었던, 소셜로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DNA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DNA. 물론 내가 이제 기출을 대하는 자세와 EBS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내가 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EBS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 챙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챙기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몇 개만 또 찝어드리고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거 이 3-3은 독해의 의미가 있는 거야. replace가 다 해야 돼 말해. 봐봐, 그래. EBS 교재에다가도 한 번은 적어놔야 되니까. substitute. 인제는 내가 아무리 말해주고 적어서 뭐 할 거야? 니네가 써먹어야지. 이제 니네가 알아야 돼. replace, substitute 둘 다 대체하다예요. 대체를 하려면 대상은 두 개가 필요하죠. 원래 거와 나중 거. 당연히 이해하지. 대체라는 건 바꾼다는 거 아니야.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어야지 뭔가 원래 거와 나중 걸 바꾸는 거 아니야. 대체하다. 근데 이렇게 적어드린 건 전치사 with에 대한 너네가 느낌을 갖다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with A를 대체하는 거야. B를 가지고서 원래가 뭐였어? 원래가 A였어. 제발 좀. 알겠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를 더 알아야 돼. 분명히 이걸 건드린다니까. before A 이렇게 나온다니까. 니네 모르는 거 알아. 니네가 모를 거라는 걸. 왜 자꾸 거기에 걸려들려고 그래?
바뀌죠. for는 우리한테 느낌이 안 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A with B를 외워야 돼. 그러면 B for A가 되면 바뀌는 거야. replace B for A면 원래 뒤에 있는 A를 B로 바꾸는 거야. 이게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이거 보기 하나로 나오면 너네 이거 다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 함정으로. A, B 위치가 달랐을 때 그림 완전 반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가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봐봐. B 하나만 적을게. substitute 때는 안 적을게. B replaced with라고 쳐봐요. for라고 쳐봐요. 완전 다른 경우가 되니까 이걸 니네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봐봐요. 잘 들어야 돼. 일단 적어놓고 이제 우리 연습할 거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적었어요, 여기까지? 내가 이제 뭘 시킨지 봐봐. 맨날 허구한 날 이짓거리 하잖아. 어떤 관용 표현. A, B가 들어가 있는 동사 A, 전치사 B가 나왔을 때 이걸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는지 난 저번에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다니까. 너네 베이스 A on B 내가 이거 설명했잖아. 그렇지? 베이스 A on B. 베이스 A on B가 뜻이 잘 안 떠올라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수동태 바꾸면 A, B, 베이스드 on B죠. 이 표현의 뜻이 뭐예요? 안도현이 이거 뭔 뜻이에요? A, B, based on B. B에서 A. 너는 아르헨티나 야? 네. 그래 아르헨티나요. 국가대표 저지야? 그런 거 같아요, 저. 네. 이게 1타 쌍필이니까 하나 알아두면 하나가 다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이게 이 과정이 이 수동태 바꿨을 때 관용 표현을 너네가 정말 잘 알아주셔야 돼. 알죠? 야, 저 새끼 모르는 게 신기한 건데 B 베이스턴이 뭐야? 뭐뭇을 기반으로 하다, 뭐뭇을 토대로 하다. 그러면 A와 B 중에 뭐가 더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B가 더 밑바탕이 되는 거죠. A가 B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A형 B가 내가 그림 그렸잖아요. 이거라고 누가 더 큰 거라고? 밑바탕이라고? B가 밑바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거 말로 하기 거지 같다니까 이게. A를 B를 바탕으로 해서 A를 뭐 하다 뭐 이렇게 말이 그렇다니까 B 위에다가 A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를 기반으로 하고 토대로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덧지지. 이걸 적으라는 게 아니야. 이런 과정을 네가 진짜 이해를 해야 돼. 봅니다. 이거 끝낼 거야. 완전히 잠깐만. 모르겠어요. 이제 끝내지. 봐봐. with예요. 그러면 얘가 위에 게 수동태가 된 거죠. 그러면 앞에 주어 자리에 누가 나간 거예요? A가 나간 거죠.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남아요? B가 남겠죠. A가 B로 대체되죠. 오케이? 근데 for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주어 자리에 나간 거예요? B가 나왔겠죠. 목적어가 나가니까.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왔어요? A가 나온 거죠.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렇죠? B replaced with가 나오면 화살표가 어느 짝이라고? 아까 그 얘기부터 시작했잖아. 화살표가 어느 짝이라고? 왼쪽이라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B로 바뀐 거야. 근데 B replaced for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뭐가 뭘 바뀌어요? 뒤에 있는 A가 앞에 있는 B로 바뀐 거예요. 이거 몰라도 되겠냐고. 이게 완전 다 문제를 다 읽었는데 보기에서 이거 갖고 장난질을 치면 완전 허송세월한 거야. 그동안 노력은 이거 하나 몰라갖고. 근데 문제는 너네들이 이걸 모른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기초 체력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발. 이 for, nothing but, replaced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아, 이 형도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근데 뭐 이제 이건 이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영어 얘기도 있구나. 저 이형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이것도 적으세요. 같은 단어예요. A, E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에 대한 얘기인데 스펠링 중에서 A에서 A를 갖다가 생략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archaeology? 고고하기도 이거 빼요. 빼기도 해요. 물론 쓰는 게 원래 스펠링이긴 한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런 거?
미에, 미학에, 에스테틱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 이런 거 빼요. 이런 거 빼요. 그래도 그냥 같은 단어구나. 이런 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A가 나왔을 때 A가 빠져도 그냥 같은 단어다.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약간 또 착각이 없으니까 A가 있는 게 더 당연히 더 원래 단어이긴 한데 미국식 스펠링에서 A를 빼버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A에서 A가 빠지는 경우. 오케이. 나머지 또 어떻게 풀었는지 또 궁금하긴 한데 일단 뭐 너무 또 이제 함축적 의미만 매달고 있었으니까 쉬었다가 나머지 좀 하다가 오늘 한 4강까지만 할까? 그러니까 혹시 질문 좀 할게요. 저기 4강의 오답 4강의 게이트웨이와 1, 2, 3, 4 중에서 오답이 있으신 분 개수만 좀 파악할게요. 승원이 몇 번? 4번. 자 4강에 4번 한 명이고요. 또 다른 분?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4강은 게이트웨이랑 4번만 할까?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5강은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5강의 오답은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예. 이거 끄고 공통 해당되는 거면 내가 이따 다음 시간에 다시 하고